나는 아들의 과외 선생님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고등학생 아들이 수학 과외하는 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집에 일찍 들어갔다. 과외 선생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다. 아들 방을 가볍게 노크하고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건네줬다.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생님에게 살짝 윙크를 주고받고 문을 닫고 나왔다. 아내는 하늘나라로 소풍을 떠난 지 5년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대학교 때 미팅으로 만난 아내와 5년을 사귀었다. 회사에 입사하고 밀려드는 선자리, 친구, 부모님들의 소개팅 제안도 마다하고 아내와 결혼했다. 나는 현재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결혼할 때 집, 월세가 나오는 상가 2채를 증여받았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 현서를 낳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우리 가족은 완벽했고 행복했다. 현서는 무럭무럭 자랐고 와이프는 육아에 전념했다. 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가장 우선시했다. 하지만 장모님의 유전병을 물려받은 아내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내는 약을 복용했고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심장 전문의를 찾아 날짜를 예약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사랑해 하고 말하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른다.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충격에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나와 같은 길을 걷겠다며 마음먹었다. 아들은 내 머리를 닮아 수학을 좋아한다. 아들은 잘 다니던 학원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앞으로 수학은 과외를 하겠다고 했다. 부랴부랴 과외 선생님을 구해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 바뀌었다. 처음에는 과외 앱에서 젊은 선생님 위주로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현서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여자 선생님을 구했다가 잘 맞지 않아 남자 선생님을 구했다. 아들과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 카페에서 한 여자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30년 전 대형 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았고 10년 전부터 과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수학을 가르쳤으니 아이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번 과외 선생님은 차분하게 잘 가르쳐 준다고 좋아했고 나도 드디어 맞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게 뿌듯했다. 선생님은 우리 집에 올 때 항상 정장을 입고 왔다. 그 선생님은 실력도 좋지만 한 미모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다. 과외하러 올 때 편하게 입고 와도 되는데 늘 예의를 갖췄다. 과외 선생님은 수업이 끝났다며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잠시 친구 만날 일이 있다고 나갔고 나는 선생님을 불러 잠시 아들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현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척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가 지도하는 대로만 따라온다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잘 지도해 주셔서 믿고 맡기겠습니다. 5년 전에 현서 엄마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우리 둘 다 예민해져서 현서랑 많이 싸운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마음이 맞는 수학 선생님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더니 기특하게도 휴대폰도 방해가 된다고 정지해 달라고 하는 거 있죠. 다행히 선생님과 잘 맞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라고 했다. 선생님은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인사를 했고 수업 중간에 공부 방법을 알려줄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고 집을 나섰다. 현서는 일주일에 2번 수학 과외를 했다. 이번 선생님은 엄마처럼 푸근한 면이 있다며 좋아했다. 선생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고 좋아했다.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현서가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현서는 수학과외 선생님을 무척 잘 따랐고 중간고사에서 수학 100점을 맞았다. 그날 과외 선생님은 현서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줬다. 아빠와 치킨 먹고 힘내라고 기프티콘을 보내준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보너스를 드리고 싶다며 언제 다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 선생님은 주말 저녁에 시간이 괜찮다고 했고 레스토랑에서 피자, 파스타를 먹었다.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현서는 남들이 보면 우리가 가족인 줄 알겠지. 나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현서에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으니 당연하지. 아빠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면 결혼해요라고 하는데 괜히 내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과외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서는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다. 그때 선생님의 가족사에 대해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대형학원에서 강의하고 지내던 시절에 아이 낳기를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가장 잘할 줄 아는 게 수학 강의하는 것이었고 입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몰려들어 그 학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 꽉 찼다고 했다.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졸라도 학원 일을 우선시했고 1년만 하면서 아이를 미루다 보니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은 바쁜 와이프는 싫다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 낳고 살고 싶으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했다. 선생님은 일하는 데 빠져 있다 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다며 그때 학원 생활을 관두고 아이를 가질 걸 그랬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은 20대 후반에 이혼한 후 쭉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미모가 훌륭하신 제 남자친구 있어요? 하고 물으니 없다고 했다. 그때 아이를 낳았어도 벌써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거라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에게 요즘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다. 사실 선생님에게 호감을 가진 지 꽤 됐는데 술의 힘을 빌려 용감하게 물어봤다. 선생님은 당연히 외롭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도 좋은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선생님을 초대했다고 했다. 선생님은 많은 학부모를 만나봤지만 현서 아빠같이 점잖고 솔직한 분은 처음 봤다며
호감을 표시했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와이프를 먼저 보낸 우울한 내 마음을 위로해줬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며 내 손을 잡아줬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실행에 옮겼다. 선생님은 거의 25년 만에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행복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과 밖에서 만남을 가졌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현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현서는 기특하게도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라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게 되었다며,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용돈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선물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현서를 안아줬다. 아들이 오리엔테이션에 간 날 선생님은 우리 집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아내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족 사진을 잠시 서랍에 넣어두었다. 선생님은 잠을 설쳐서 피곤했을 테지만 부엌에서 센스 있게 아침을 차려줬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남이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며 좋아했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 선생님에게 청혼했다. 선생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현서에게 새엄마가 될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누구냐고 묻길래 수학 선생님이라고 말했더니 뛸 듯이 좋아했다. 다음 달에 작은 식당을 빌려 친척 몇 분만 모시고 결혼식을 할 생각이다. 예쁘고 푸근한 내 색시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